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틀란타로 이주를 하면 제일 먼저 깜짝 놀라는 것들, 아틀란타로 이주를 해 오시면 꼭 적응을 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봤거든요. 조지아에서는 모든 일이 절차가 오래 걸리고 느리다. 미국에 어딜 가나 급할 게 없어서 계산대에 줄이 길어졌는데도 캐셔하고 손님하고 잡담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건 미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조지아는 유난히 심하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도 되게 오랫동안 먹고요. 급하고 바쁜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관공서에서 일을 보거나 아이들을 새 학교에 보내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들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느립니다. 급할 때는 사정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다 이해한다 알았다 해놓고서 달라진 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조지아 사람들은 유난히 서류를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주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에요. 너무나 종이를 좋아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조지아 현지인, 미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오래 살아온 한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역 특성을 오래 살다 보면 다 담는가 봐요. 한인들도 서류, 기획서, 종이들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잘못 기입하면 다시 만들어 오라고 던져버리니까 절차가 길어질 수밖에요. 어디서 뭘 진행하시던 간에 항상 페이퍼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조지아는 관광지역이 아니잖아요. 조지아가 관광지라면 휴가철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테니까 휴가철이 오히려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딱 좋은 시절이겠지만 조지아, 특히 아틀란타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애들 방학이 시작되는 시즌이면 좀 사는 사람들 동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타주로 놀러 가거나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틀란타로 이주를 해 오시면 못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아주 못 사는 지역의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사시던 곳보다 업그레이드 해서 오시고 싶으실 거니까 아틀란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역의 사람들의 지역 특성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학 시즌, 휴가 시즌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이사를 오실 때에는 집 구하기가 쉽지 않거나 사업 시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명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연말 같은 때에는 그냥 놀아야지 뭔가를 시도하는 데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틀란타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뉴욕이나 뉴저지, 시카고, 캘리포니아 쪽이 아닐까요?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이 너네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인이 될 거야, 변호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겠어요. 이상과 꿈이 높은 것이 일상적인데 아틀란타에서는 하이스쿨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나는 군인이 되겠다, 농사를 짓겠다, 핸드폰 가게를 하고 싶다. 너무나 소박한 대답을 하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현실을 빠르게 느낀 것인지 부모님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그만큼 경쟁이 없는 곳에 살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생긴 거 아닐까? 이주를 준비하시는 중이라면 이주에 오시기 전에 이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공립학교의 스쿨버스는 카운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무료로 타고 다니는 게 좋기는 한데요. 스쿨버스가 초, 중, 고 학생을 모두 실어 날리기 때문에 하이스쿨을 제일 먼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생을 데리러 갑니다. 덕분에 하이스쿨 학생들은 꼭두 새벽에 스쿨버스를 타야 해요. 팬데믹 중에는 출근하는 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원래 아틀란타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이미 트래픽이 시작된 거죠. 퇴근 시간도 트래픽이 오후 2시쯤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조지아에 왔을 땐 왜 이리들 새벽에 빨리 움직이는지 해가 길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도 적응을 하셔야 하고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휘발유값, 대중교통이 신통치 않아서 온 가족 숫자대로 차를 보유하고 있죠. 자동차 기름값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차, 아빠 차, 아들 차, 딸 차, 픽업 트럭도 유난히 많고요. 트레일러나 보트 등등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주차 공간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요. 다른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조지아는 대중교통이 부족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도 운전을 하고 기력이 없는 노인들도 운전을 하고, 여기서 운전을 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조지아는 눈, 비 오는 날 운전을 잘 못합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제설 작업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눈길 운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마구 날아다니고, 미끄러운 길에 놀란 사람은 차를 아예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지아는 텍사스 같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면 언덕이나 내리막길, 꼬불꼬불한 길이 많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은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가게 문 닫고 그냥 쉬어요. 아무리 큰 백화점이나 몰에 가도 솔직히 제 눈에 드는 예쁜 옷은 없습니다. 그 전에 뉴욕에 살 때는 옷 사러 한번 나가면 눈이 뒤집히거든요. 정말 하나 가득 쇼핑을 하고 다녔는데 아틀란타에서는 그 어느 곳도 정말 쌈박하다는 디자인을 볼 수가 없어요. 고급 브랜드 매장에 가도 조지아 사람들 눈에 맞춘 디자인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군복 패턴의 무늬를 정말 좋아하고요. 사냥이나 낚시용 옷을 참 좋아하고, 남자가 핑크색이나 빨간색을 입으면 혹시 동성연애자 아니냐고 놀리기도 하거든요. 처음 아틀란타에 와서 친구와 함께 버케드라는 곳을 놀러 갔어요. 버케드는 조지아의 맨하탄 같은 곳이죠. 라이브 밴드가 있는 바도 굉장히 많고요. 온갖 명품 매장도 많이 모여 있고, 고급 식당도 많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곳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몇 군데 라이브 바를 돌아다니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내 눈엔 거기에 온 젊은 친구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촌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제가 뉴욕에서 아틀란타로 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눈이 뉴욕 스타일로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까 다들 나름대로 멋을 한껏 부린 옷이었는데도 제 눈엔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웠어요. 제 눈이 다른 도시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에도 제 눈에 비친 뉴욕 사람들 모습이 뭔가 구색이 하나도 안 맞고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 당시 제 눈은 한국 패션에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조지아 패션에 눈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만, 아직도 패셔너블한 옷은 조지아에서 찾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팬데믹으로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저는 자주 공연 문의를 받습니다. 뮤지컬도 있고 가수 누구누구가 LA에 공연을 오는데 아틀란타에 공연을 할 수 있게 주선을 해달라. 뉴욕에 누가 몇 명을 이끌고 미국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조지아에도 공연을 하나 흡수해달라. 공연 비용은 10만 불이다, 5만 불이다. 이 정도면 거저다. 어디서 이런 금액으로 공연을 유치하겠냐. 티켓은 1인당 50불만 받아도 대박이 날 거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긴 불가능합니다. 매번 연락이 올 때마다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긴 아직 먼 얘기예요. 공연이라는 걸 하려면 누군가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가 엄청난 발품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티켓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소수의 사람들만 궁금해하는 문제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머리 아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옛날 같지 않고 지난 몇 년간 아틀란타에 문화센터도 많이 생기고 훌륭한 특기자들이 여기서 좀 가르쳐 보겠노라 무수히 많이도 시도들 하고 다들 떠났습니다. 특히 한인을 대상으로 그림을 가르치거나 춤을 가르치거나 악기를 가르치거나 그런 걸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아니 차비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도 조지아 사람들은 정당한 돈을 내고 예술을 배운다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 건 공짜로 배우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좋은 인재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조지아에서
특기를 가르치거나 예술 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미국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할 거고요. 그런데 미국 현지인조차도 연주를 잘하거나 댄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지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다 떠나거든요. 아틀란타의 한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야의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있는데도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공연 예술 분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여가 생활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틀란타에는 미국인 교회도 많지만 한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개척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연결을 교회에서 많이들 하시더군요. 필요한 인력도 교회에서 구하고 운동 경기도 교회에서 하고 취미 생활도 교회에서 합니다. 처음에 아틀란타에 왔을 때 우연히 만난 분이 있어요. 저 나이 어려서 모델 라인에 잠깐 있을 때 선배 언니를 만났거든요. 그 언니가 저를 큰 교회만 4-5군데를 인사를 시키고 다녔어요. 아마 그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많은 교회를 다녔던가 봐요. 그때 제가 질려버려서 교회는 안 갑니다. 전 카톨릭 신자가 됐고요. 미국 어디나 교회의 힘을 무시할 순 없지만 특히 조지아는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는 법적으로 일요일날 술을 팔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일요일에도 술을 살 수 있게 법이 바뀌긴 했는데 교회를 다녀온 12시 반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죠. 조지아에 이주를 해 오신다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보시면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다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지아는 공화당이 강한 지역이죠. 여기서 오래 산 친구들,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 사람이고 거품 물고 난리칠 정도로 맹목적인 공화당 지지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으로 조지아에 오셨다면 정치성 대화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조지아에 오래 살다 보면 남을 의심하는 눈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 뉴욕에서 방금 조지아로 이주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왜 왔어? 여기 뭐 먹을 게 있어서 왔어? 살던 곳이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타주에서 온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아주 크거든요. 그것도 그럴 것이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조지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대도시에서 작은 집 하나 팔고 나면 보통 몇백만 불이죠. 그 돈이면 아틀란타에 와서 크고 넓은 집 하나 사고 큰 사업장 하나 오픈합니다. 대도시에서 아주 큰 집을 팔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상가 하나를 아예 통째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삼성가의 대부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니들이 뭐 이런 거 구경은 했냐? 특이하고 멋진 매장을 열기도 하고요. 큰 건물을 새로 짓기도 하거든요. 한인회에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명예로운 감투도 씁니다. 웹사이트도 멋지게 만들고 프랜차이저를 동시에 여러 개를 오픈하기도 하고 번지르르한 사무실에 직원을 왕창 고용합니다. 조지아가 아주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쉽게 빵 터트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어떤 사업도 한 방에 빵 절대 없습니다. 제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봤어요. 오픈하자마자 빵 터지고 대박이 나는 사업. 여긴 아닙니다. 아틀란타는 이베이 같아요. 처음 이베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10개만 팔 수 있게 해줍니다. 10개의 가격이 다 합해서 1000불을 못 넘게 하거든요. 10개 거의 다 팔고 나면 더 몇 개를 리스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장이 커지는데 인내심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지아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이한 조지아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웰컴 투 조지아 하면서 사탕발림으로 가볍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타주에서 와서 서투른 투자와 함께 다 날린 사람들이 되돌아간 다음에 조지아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특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틀란타 어디가 좋아요? 물어보십니다. 댓글로도 물어보시고 이메일로도 물어보시고 아틀란타는 온라인상에 파는 옷과 같아요.
옷은 온라인상의 사진상으로 옷을 보면 예쁜 모델이 입은 옷이 너무 예뻐 보여서 내가 입어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배달을 받고 막상 입어보면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을 확률이 있잖아요. 옷만큼은 반드시 입어봐야 내 체형과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곳 아틀란타 조지아는 꼭 와보셔야 합니다. 와보지도 않고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정보로만 이삿짐을 싸고 집을 사고 아틀란타로 이주를 해오는 건 아틀란타 이주 생활 실패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방문을 10번 이상 꼭 해보셔야 해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직접 오셔서 눈으로 꼭 확인하시고 살고 싶은 집도 남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꼭 와서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틀란타 조지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특이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틀란타 조지아에 이주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집을 사기 전에 렌트로 한 1년 정도 살아보시고 렌트를 얻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아틀란타를 지켜보시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년 정도 살아보시라고 감히 제가 조언을 해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졌는데요. 건강한 가을 되시고 마음만은 늘 따뜻한 가을과 겨울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